안녕하십니까. 이차장 양소입니다. 오늘이 9월 3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2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어제와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죠. 약간 분위기가 침체됐던 것과는 다르게 오늘 비교적 화려한 지수 상승 장세가 나타났다는 건데, 특별히 그에 걸맞는 호악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시장 심리만으로도 이렇게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우리 시장의 현재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루하루 상황에 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추세적으로 유효하다고 한다면 단기적인 변수에 현재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시장 기조는 현재 연일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펼치고 있는 미국 시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상승 기조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단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년 연말 장세 및 내년 연초 장세로까지 연결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고, 또 판도성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종목 장세 성격이 강하지만 연말에 다가갈수록 특히 10월 중순부터는 연말 장세 기대감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다른 요건 때문에 외국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소지가 높고, 그렇게 된다 했을 때 지금과는 좀 다른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될 소지도 다분히 있습니다. 자,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요. 자, 오늘 시장을 보면 일단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왔죠. 또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에서 일단 네이버가 종가 기준으로 말이죠.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다. 이정표가 세워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추세적으로 시간이 조금 걸린다 하더라도 내년 내지 내후년 정도 되면 충분히 1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네이버, 그리고 그동안 우리를 상당히 힘들게 했던 종목 하나가 있었죠. 그 전에 6월달부터 7월달 계속 말씀드렸던, 아주 편안하게 매수해도 된다라고 해서 자신있게 말씀드렸던 종목이 LG전자였던 건데, 지난 8월달에 죽을 썼죠. 그 LG전자가 오늘 모처럼 만에 10% 넘게 반등을 했습니다. 애플과 소식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상당히 큰 모멘텀이 주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LG그룹 전반이 다 괜찮았고요. 자, 그리고 또 어제 최근까지 급락했던 SKC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락세가 멈춰지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을 드렸죠. 걱정할 필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안 갖고 있거나 부족하신 분들은 이때가 매수할 기회가 된다 하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 그렇고 현재 그 SKC뿐만이 아니죠. 1차전, 2차전지 전반이 괜찮았고, 그리고 혹시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 및 나노신소재, 그전 하나마이크론과 함께 지난 6월 달부터 약 한 몇 주 동안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었던 건데, 모처럼 아주 탄력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의미 있게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매수하기는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관찰은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관점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은 나쁘지 않은데, 하지만 현재 기존 우리가 새롭게 말씀드린 신사인방 하나마이크론까지는 괜찮은데, OCI는 보합권이죠. OCI나 그리고 또 뭡니까? 현재 MC넥스도 보합권 근처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간 신경 쓰이는 종목은 제가 강조했던 시장의 핵심 테마 선도주라고 했던 KT 바텍이 오늘 무려 6% 넘게 급락을 했다는 건데, 사실은 뭐 그동안 별로 지지도 않고 너무 급등했던 것이 부담이 됐죠. 또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수가 뜨는 장세이기에 지수가 약간 멈춰져 있는 것에 대한 제한으로 주가가 올라온 것에 따른 반작용이 오늘 일시에 몰린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큰 문제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안 갖고 계신 분들, 또 물량 부족하신 분들은 특히 음봉 두 개쯤 나오는 저점,
오늘 낙폭이 컸기 때문에 두 개까지도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3만 원 이하면 좋은 가격대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매수 보유한다는 그런 관점을 유지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전히 메타버스 테마주들은 맥을 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테마주들은 한번 시세가 분출되면 무섭게 분출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또 이 메타버스 테마는 상당히 강하고 수명도 길고 이슈도 많다고 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회가 온다는 것이죠. 뚝심 갖고 얼마나 잘 버티냐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이언트 스텝도 그렇고요. 맥스탄 종목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으로 일단 기존 종목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해봤고요.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재료가 나왔단 말이죠. 애플카 생산과 관련돼서 말이죠. 자, 그리고 LG전자 짚어보도록 하고, 그리고 네이버는 역사적인 신고가입니다. 과연 10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 근거는 대체 뭔지, 어떤 근거로 그렇게 자신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왕 얘기가 됐으니까 대조전자 재료도 잠깐 너무 급등을 했거든요. 이렇게 급등할 만한 충분한 종목인지, 동참해도 되는 건지 마는 건지, 물론 다른 종목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과 추가한다면 좀 복잡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본론 들어가기 앞서서 시장 이슈부터 점검을 해야 될 건데요. 자, 그리고 시장 이 그래프는 종합지수 그래프를 올려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이슈입니다.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 랠리, 별다른 악재도 없습니다.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무시되는 경향이 있죠. 정상적인 강세장이 추세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 국내 이슈인데요. 삼성전자가 2억 화소, 픽셀은 2억 화소입니다. 화소짜리 이미지 센서를 첫 개발을 했다는 거죠. 이제 1억 화소짜리가 2년 전에 개발했는데 불과 2년 만에 거의 2배 정도 수준의 고화소 픽셀이 화소가 개발됐다는 것이 특기할 만합니다. 이로써 이미지 센서 부분은 조만간에 현재 기술력으로는 이미 현재 소니를 이쪽 세계 1위인 소니를 능가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 2억 픽셀 화소에는 카멜론 셀이라고 하는 기술이 적용됐다는 건데, 삼성전자의 독자적인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는 거죠. 이미지 센서 부분에서 말이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대표적인 것 딱 두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패키지 부분 이건 TSMC가 잘하는 부분이죠. 거기에 TSMC가 갖고 있는 이른바 핀팩 공정 기술보다 훨씬 더 뛰어난 GAA 기술을 최근 개발을 해서 적용한단 말이죠. 이걸 통해서 이걸 게임 체인저라고 하기도 해요. TSMC를 추격하고 능가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정도의 큰 기술이다라고 하는 것이 GAA 기술. 누설 전류를 3개 방면이 아닌 4개 방면에서 통제하는 기술,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그걸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기술이고요. D램 부분에서는 PIM, 프로세서 인 메모리라고 해서 메모리 안에 연산 기능이 접목된 그런 기술입니다. 이것도 획기적인 기술이죠. 그래서 메모리 부분은 어차피 세계 1위지만 그 격차를 더 벌리는데 도저히 다른 업체,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따라올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벌릴 수 있는 그런 최첨단의 기술이 PIM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로 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만 봐도 삼성전자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눈꼽만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어찌됐든 이쪽 2억 화소 픽셀을 통해서 비메모리 중에서 각종 분야 중 이미지 센서 분야는 비전 2030에서 천명했듯이 각 부분 1위가 된다고 천명을 했단 말이죠. 2년 전이죠.
그 일호로 이미지 센서 부분에서 조만간 아마 2, 3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1위로 등극할 것이다. 1등으로 등극할 것이다. 라고 전망되는 부분이 바로 이미지 센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작더라도 추세적으로 삼성전자의 가치를 우리가 평가할 때 감안을 해야 되는 독자적인 기술력이 계속 무장되고 있다는 것에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 시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1.29 약간 내려왔습니다. 국채금리가 내려왔다는 건 국채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인데 약간은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달러 인덱스는 괜찮아요. 92.2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어느새 1157원까지 내려왔는데요. 요 그림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제 보고 계신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일봉 차트인데요. 확연하게 2주 연속 계속 내림세를 보이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우리 금융시장에 달러가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일단 긍정적이다 하는 거고요. 자, 주변 증시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수급을 잠깐 볼 텐데요. 수급은 일단 자막을 지워놓고 테이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사긴 하네요. 외국인들이 선현물, 코스닥까지 이른바 삼각 순매수 지수가 올라갈 때 보이는 현상인데 기관이 충분히 동조하지는 못했죠. 아직은 반쪽짜리 수급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또 그를 뒷받침하는 호황제 측면에서도 우리 증시 특히 대형주가 올라갈 만한 특별한 모멘텀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크게 의미를 확대시켜서 긍정적으로 볼 것까지는 없다. 일단 전체적인 상황이 긍정적일 뿐 지수가 지금 당장 탄력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하는 정도로까지 보기는 아직은 좀 어렵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베이시스는 장중 내내 플러스였다가 막판에 또 단일가에서 밀려서 마이너스가 나오긴 했지만 장중 내내 플러스였고 아직까지는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긴 들어왔네요. 아주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긍정적인 흐름 그런 정도. 지수는 약간 제한적이겠죠. 그런 정도의 상황이다 하는 정도를 체크해 가면서 자,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LG전자 얘기인데요. LG전자 일단 실적 2, 4분기 실적은 비교적 양호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악재가 좀 두 가지가 있었죠. 한 가지는 기대했던 VS 사업부, 이 VS 사업부라고 하는 것은 전장 사업부입니다. 그래서 2분기 때부터 근본적인 BEP, 블랙 이븐 포인트입니다.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그동안 계속 적자와 부분이었던 것이 이제 VS 사업부였던 건데 금년 2분기 때부터 흑자로 반전돼서 본격적으로 호실적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던 건데 실제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전체 실적은 좋은데 반면에 VS 사업 부분은 아직도 적전을 면치 못했더라 하는 것이 악재가 좀 됐었죠. 그런 부분. 또 한 가지 악재는 결정적이었습니다. GM 볼트 리콜 때문에 그 모듈을 생산하고 있는 현재 그 LG전자도 총잔금 부담이 늘어난다 하는 것 때문에 그 악재가 돼서 주가가 LG전자 주가가 아니죠. 이건 종합지수 주가인데요. LG전자 주가 이런 식으로 지난 8월 달이 완전히 망가졌었습니다. 근데 그 악재는 이미 다 반영됐다는 거죠. 어찌됐든 그 전부터 말씀드렸던 실적 모멘텀은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일단 스마트폰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고정적인 손실 부담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덜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VS 사업 부분은 BEP 도달은 2분기 때 실패했지만 3분기 때는 가능할 것 같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이익 성장 구간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OLED TV가 괜찮아요. 그 대유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 OLED TV는 대형 OLED 패널은 삼성전자는 소형 쪽이 강하고 대형 쪽은 무조건 LG전자입니다. LG 디스플레이면 LG전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경쟁력은 세계 최고다 하는 거죠. 이 세 가지만으로도 실적 레이스는 금년도 금년이지만 내년에 꽃을 피울 것이다 하는 전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적 모멘텀 부분이 아니라 성장 모멘텀도 있어요. 일단 전장 사업 부분이 그래요. 마그나와 이미
7월 달부터 이파워 트레인이라고 하는 합작사를 출범을 했죠. 그렇게 됐고, 또 얼마 전 멕시코에 GKW 3, 4년 전에 인수한 헤드램프 부분 현재 자회사입니다. 예, 멕시코 공장을 2배로 확대했다는 건데, 이를 통해서 현재 지금 전격적으로 전장사부의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는 거죠. 본격 성장할 것이다 하는 거죠. 이런 부분, 이런 성장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나온 얘기입니다. 애플카와 애플카 제작 담당 임원이 국내 업체를 방문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국내 업체라고 한다면 일단 LG전자가 상당히 유력하다는 거죠. 이 얘기는 그 전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일단 국내 업체를 방문했어요. 예,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조만간 2024년도부터 상생할 계획인 애플카의 생산을 현재 모더나가 아니죠. 어딥니까? 미국의 마그나사죠. 마그나사와 더불어서 현재 공동 생산을 맡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소리 상당히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그 가능성 그 전부터 계속 있었죠. 만약 이것이 실현된다라고 했을 때는 LG전자는 또 한 차원 현재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PER이 현재 10배 정도, 8배 내지 10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미래에 대한 확실한 성장 구도가 그려진다면, 그것도 세계 최고의 기업인 애플과 연결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적정 PER이 최소 15배 내지 20배까지도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주가는 20만 원 정도가 아니라 30만 원 가도 되는 그런 정도의 효과가 있는 재료가 바로 애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또 가능할 것 같아요. 애플카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기존 완성차 업체보다는 이런 전장 업체와 연결시켜서 보는 게 또 현실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이죠. 이거와 관련돼서 나중에 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도록, 여기까지 말씀드릴 건데, 어찌됐든 그랬을 때 LG전자는 악재도 다 일단 지나갔고요.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15만 원 정도 아니라 20만 원, 금년 중에 20만 원, 내년 중에 25만 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수순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갖고 있고, 그동안 뭐 절반 정도 터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 재매수한다든가 다 파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어려운 기간을 잘 참으셨습니다. 자, 그렇고 LG전자 얘기는 그 정도로 일단 국한시켜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뭡니까?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카뱅이 지금 이제 카카오뱅크가 최근에 주춤되고 있습니다만은 시가총액이 39조 원 정도 됩니다. 근 40조 정도 된다는 거죠. 그냥 금융 플랫폼으로 무한 확장성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건데, 사실은 네이버도 만만치 않아. 나이 네이버 파이낸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준비가 돼 있지. 2019년 9월에 네이버 페이에서 물적 분할로 개명이 됐다는 건데, 네이버가 지분 81%를 갖고 있습니다. 그 미래 에셋과 또 연결돼 있기도 하죠. 근데 지금 카카오는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까지 현재 평가를 받으면 합계 시가총액이 최소한 70조 내지 8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네이버 전체 시가총액이 74조 원이거든요. 말이 안 되죠. 현재 지금 네이버의 파이낸셜도 물론 객관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카뱅이나 카카오페이와 비교를 하면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상당한 격차가 있지만, 하지만 네이버의 이런 파이낸셜 부분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카뱅이나 또는 현재 카카오페이에 비해서 지금 네이버 페이도 상당한 경쟁력을 이미, 페이만 따준다고 했을 때 경쟁력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아직 상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전혀 거의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기회에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한테 훨씬 더 큰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최근에 카페24 지분 20%를 확보한 것도 그렇고요. 20%는 19.9%인가요? 뭐 그 정도 확보를 15%인가요? 그 정도 좀 확보를 한 것도 현재 확장성에, 특히 온라인 쇼핑의 확장성을
현재 공고히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런 거 기타 등등으로 봤을 때 이게 한번 참고자 이거 말고요. 다른 참고자를 잠깐 점검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이거보다는 이제 이게 낫겠네요. 네이버 재평가. 기존의 일반적인 시장에서의 평균적인 평가는 각 부분 서치 플랫폼, 온라인 쇼핑, 지홀딩스, 웹소설, 핀테크 그리고 갖고 있는 관계사 지분, 그 다음에 클라우드 AI까지 포함된 클라우드 부분, 또 제페토 등의 메타버스 부분, 기타 등등 합쳐서 약 78조 원. 그리고 그것을 주가로 환산하면 47억 5천 원 정도가 적정 주가라고 했던 건데 제가 다시 재평가를 했을 때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112조 원 해서 보수적으로 본 평가를 봤을 때 적정 주가는 금년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68만 원 정도까지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사실 상당히 보수적으로 본 거고요.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 이보다 훨씬 더 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가총액 112조 원 정도가 아니라 200조가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주가는 200조가 된다면 120만 원쯤 됩니다. 120만 원. 그래서 내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내후년 정도 되면 120만 원 정도로까지 올라갈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하다못해 지금 카카오식으로 해서 지금 네이버 파이낸셜이라든가 또는 네이버 온라인 쇼핑 이런 부분이 분사돼서 뭐 국내 상장도 되지만 특히 미국 시장에 상장됐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재평가될 소지가 높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뭘 당장 그것을 할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재평가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쨌든 흐름은 좋아요. 그래서 뭐 현재 최근에 많이 올라온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 차트도 안 켜놓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적인 거 그런 거 따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수 상황이 나쁘지도 않기 때문에 계속 이 종목은 흐름상 승승장구할 소지가 높다는 관점을 유지하면서 여태까지 그려왔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십시오.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계속 밀고 나가면 된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그런 것을 엄밀하게 따질 필요가 없는 종목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현재 SK 마지막은 아닙니다. SKC 잠깐 보도록 하죠. SKC. 자, SKC인데요. SKC는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죠. 이제 자회사 텔레시스 회계감사 그 회계감사 거절 의견도 있었고 또 그와 관련돼서 또 M&A와 관련돼서 인수합병이죠. 노이즈가 또 엄청 심해서 시끄러웠죠. 이런 부분 또 LG화학과 관련돼서 또 최근에 테슬라나 또는 폭스바겐의 화재 사건도 좀 있었고요. 결정적이었던 것은 유안타 증권에서 투자 의견 하향, 실적 둔화, 뭐 현재 또 시설 투자가 너무 과다해서 지금 어느 정도 부담이 된다라는 식의 리포트 내용이었던 건 이건 어제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단기적이고 또 어떤 특정 증권사의 현재 특정 시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추세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다분히 있다는 거고 또 이런 악재들이 이미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뒤로 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쨌든 반등이 나왔어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입니다. 물량 부족하신 분들도 매수가 되는 거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 한지 20만 원 정도가 아니라 역시 뭐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30만 원까지도 너끈히 올라간다는 관점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 자, SKC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제 대주전자 재료를 잠깐 보고자 하는데요. 대주전자 재료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그림이 자료가 자막이 잘 안 보이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제 말로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대주전자 재료가 급등했는데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 했던 건데 자, 이 종목이 좀 특징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죠. 7월 초에 제가 추천을 한 바 있었네요. 그 당시에 하나 마이크론하고 나노 신소재 그리고 대주 전자재료 이게 세 종목을 추천을 하면서 그 중에 한 종목 정도를 잡자 했고 물론 무게중심은 하나 마이크론으로 잡아드린 바 있었죠. 물론 하나 마이크론 시세가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근데 대주전자 재료도 좀 아까워요. 왜냐하면
전도성 페이스트는 일종의 그 전자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도성, 전기가 흐르는 그러한 전자 재료라고 전자 뭡니까 그 접착제 같은 것이 페이스트인데 그것이 주업입니다. 그리고 형광체 소재, LED 소재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실리콘 음극재 이게 대박이라는 거지. 이게 실리콘 왜 대박이냐면 기존 음극재 소재는 흑연으로 쓰는데 아무래도 여기에는 그 용량이 또 그 효율이 실리콘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친다는 거죠. 실리콘 효율이 훨씬 더 좋습니다. 다만 이게 이게 어느 정도 가동이 되면 팽창되는 그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 기술적으로 커버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흑연으로 된 음극재를 최근 들어서는 실리콘이 대체하고 있는 트렌드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주전자재료가 뜬다는 거죠. 그만큼 용량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급속 충전에 훨씬 유리하고요. 그리고 주행거리, 배터리의 결정적인 경쟁력은 주행거리 그리고 급속 충전했을 때 그 충전 시간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핵심 소재를 갖고 있는 업체가 바로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는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이들 종목 보시면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